제가 오늘은 뉴스는 아니고요. 그냥 왠지 지금 딱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딱 했어요. 뭐냐면 웹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아, 예, 말로만 듣던 웹 어셈블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그래서 뭐 좀 제가 올해 이제 계속 얘기할 게 웹 어셈블리라서 올해부터 겸사겸사 전략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보면 이제 모질라가 사실은 좀 앞서 있거든요. 앞서 있다는 뜻은 그러니까 왜냐면 걔가 ASM.JS를 처음에 시도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거 들어보셨죠? 막 ASM. 들어보셨나? 그래서 들어만 본 것 예, 같아요. 막 그 유니티에서 게임 보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우저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되게 열광을 했어요. 근데 ASM.JS가 이제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그걸 이제 약간 표준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티로 삼아가지고 이제 올라간 게 정식으로 표준화한 게 웹 어셈블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웹 어셈블리 자체 인볼브되어 있는 거는 모질라 쪽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자료도 거기 훨씬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피커분인데 이 사람 글을 보시면 대부분 모질라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링크에 걸 건데 요거 잠깐 보면서 얘기 드릴 거예요. 이분이 유명한 게 그 만화 카툰으로 아시죠? 뭐 되게 잘 설명해요. 막 그 음, 새로운 모질라도 이걸로 다 설명했었고 동영상 보시면 더 좋거든요. 설명 잘 하고 요새 유튜브에 그 자동 번역 잘 돼서 두 개 다 켜놓고 하면 괜찮은 이 것 같아요. 시리즈는 번역하신 분 글을 본 것 같아요. 예, 있어요. 만화로 소개하려고. 보는 웹 어셈블리였나? 나중에 아,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이거. 잔뜩 어렵다고 해놓고선 나중에 이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안 해요. 아무래도 한글 보는 건 영어 먼저 보고, 그래서 그렇죠. 스포일러가 돼버렸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시고, 동영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 계속 홍보 어드보케이트거든요. 이 사람이 모질라. 모질라 기술을 계속 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 문서에서 제가 좀 봐야 될 부분 좀 보면 일단 그래도 오늘 이 사람 많이 나오겠네. 브래든 이익. 예, 이 사람이 이제 뭐 좀 그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From SM.js Assembly. 예, 아무래도 이제 모듈라 수장이었으니까 좀 잘 알겠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좀 들을 만한 게 웹 어셈블리가 뭐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너무 기니까 정의라면 제가 이해한 건 뭐냐면 한마디로 그 네이티브에 비유하면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랑 되게 비슷해요. 오브젝트 모듈 있죠. O 파일이나 혹은 뭐 DLL이나 혹은 .a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그 컴파일드 된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요.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걸 이미 그 리옵티마이징, 그 리히팅 테스트 이런 거 필요 없이 넣어놔요. 걔를 불러요. 그래서 걔를 굉장히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조합 저희 만약에 윈도우즈나 이런 거 프로그램 하다 보면 DLL 호출할 때 있잖아요. 저희가 필요할 때 사실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돔 억세스도 되지만 그런 용도보다는 굉장히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로직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예로 들은 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거를 임포트해서 걔를 뒤에 설명하겠지만 컴파일 해가지고 뭐 나중에 그 뭐야 터보펜에 올려가지고 AST 만들고 AST 만든 다음에 터보펜에 올려가지고 다시 옵티마이징 하고 그걸 또 CPU가 보고 있다가 잘 쓰냐 또 옵티마이징 필요하냐 이런 작업을 안 해요. 웨어셈블리는 그 자체가 이미 옵티마이즈 돼서 번역된 게 딱 있어요. 그 바이너리 파일이 와즘 파일이 딱 있는데 걔를 딱 로딩하고 실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네이티브 프로그램 해본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라이브러리랑 비슷해요. 그 딱 와준 파일이. 근데 이제 왜 여기 이 사람이 설명한 거 뭐냐면 왜 ASM에서 그걸 그냥 발전 안 시켰냐 그러면 ASM 같은 경우는 좀 자바스크립트 서브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네이티브리하게 지원을 안 해요. 이게 와집이랑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웹 어셈블리는 브라우저에서 네이티브리하게 실행하고 뭔가 관리하는 거를 딱 정립을 잘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그러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것들인데 나중에 이제 지금 기초를 잡아놓은 거고 나중에 될 텐데 이제 멀티스레딩 그다음에 SIMD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
이게 돼야지 사실은 3D 쪽에 보면 막 매트릭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에 동시에 연산하고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뭐 리셉션 처리가 좀 쉬운 거, 제로 코스트, 다이나믹 링킹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게 되면 되게 그 네이티브에 있는 파워를 되게 잘 쓸 수가 있어요. 빠르게. 근데 SM이랑 뭐가 다르냐 이러면 이제 좀 SM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 뭔가 자바스크립트 내에서만 뭘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컨셉은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설명할 텐데 이제 그거를 따오고 대신에 그런 실행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네이티브 있는 파워를 잘 쓰려고 한 게 어셈블리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이제 뭐 그냥 예전에 그 어셈블리 하던 그 마크 끊겼어요? 마크? 안 끊겼어요. 아 너무 네네. 조용해서. 아,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막 그런 시도들 많잖아요. 뭐 하이레벨 랭귀지에서 뭐 어셈블리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와짐이 어떻게 보이냐라고 이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라고 보여주는 건데 이제 시험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하이레벨 그 자바스크립트 기준에서는 로우 레벨 C, C++ 러스트에서 LLVM 통해 갖고 IR을 만들어 중간 언어를 만들어요. 걔를 다시 이그마 스크립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와즘으로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와즘이 나중에 로딩되면 실제 어셈블리 코드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툴체인 이런 거 사실 좀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하려면 이 부분이 조금 웹 어플리케이션만 개발한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해보면 금방 되니까. 그리고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좀 더 쉬운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왜 그럼 어셈블리가 빠르냐라고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 보면 실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실행되는 그런 코드거든요. 파스하고 컴파일하고 일단 AS 트리 만들고 그 옵티마이즈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 봐서 또 리옵티마이즈 하고 익스큐트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가비지 콜렉트에서 쓰냐 안 쓰냐 이런 거 다 체킹해가지고 지우고 이런 거 굉장히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기 쉬운데 코딩은 되게 쉬운데 이제 뒤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웹 어셈블리는 여기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개발 안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 밑에 게 이제 그 웹 어셈블리인데 첫째는 이제 이제 로딩 시키면 그냥 디코더하고 홉을 만들어가지고 그 빌드된 바이너리거든요. 이미 자체가 바이너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파스하고 컴파일 이 부분은 아예 안 해요. 거의. 그래서 바로 그 홉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동작을 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ASM.JS 갖고 온 컨셉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를 그런 스택 베이스드 그러니까 C 언어나 혹은 이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티브 랭귀지처럼 쓰게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를 그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메모리 그 타입이고 플로트 기반이고 뭐 어레이를 0에서도 할당하고 10에서 할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막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시연에서 리니어 메모리 딱 쓰고 예를 들어서 걔는 그 뒤에 예제 보였지만 스트링 하면은 얘 랭스만큼 있고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요만큼 할당을 해놓고 거기 내에서 별도로 또 스택을 써요. 그러니까 스택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가비지 컬렉션이 없는 거예요. 그 자바스크립트는 스택 트레이스 베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 통해 가지고 내가 썼냐 안 썼냐 뭐 이제 안 쓰냐 그럼 다 날리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어나 러스트로 코딩을 하고 자바스크립트를 바꾸면 얘 언어에서 사용하듯이 자바스크립트를 그 스택 베이스로 막 써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안 쓴 건 팝이 되면 푸시가 되면 들어가는 거고 팝이 되면 날아가고 그러니까 아예 가비지 컬렉터를 고려를 안 하는 거죠. 네가 잘해 이런 거지 내가 스택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리니어 그 셋업을 할 때, 그 로딩을 할 때, 이니시에이트를 할 때, 그 메모리를 이만큼 잡아요. 내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안에서 써라 그러면 데이터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막 코딩을 하잖아요. 막 연산을 하면 거기를 이제 정수 베이스로 포인터가 없으니까 정수 베이스로 다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막 C처럼 동작을 해요. C나 이런 옛날 언어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와중을 되게 빠르게 만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바스크립트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가비지 컬렉터만 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걸 다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옵티마이징, 그다음에 가비지 컬렉터 두 개만 안 해도 성능 향상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한다라고 보면 돼요. 줄은 쳤는데 말로 다 설명을 해서 가비지 컬렉터 부분은 안 한다 이런 것들 돼 있고, 정리를 보면 이제 패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빌드 바이너리니까 일단 용량도 작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패치를 해서 불러드리거든요. 그거 작기도 하고, 디코딩도 굉장히 빠를 테고, 컴파일도 당연히 빠를 테고, 그러니까 로딩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그 히딩 자체, 그러니까 활성화 시킨 자체가 엄청 빨라요. 자바스크립트에 비해서. 패칭도 용량도 작고, 이미 다 컴파일 된 상태니까, 그 호 구멍에다 그냥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바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보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이제 그리고 또 얘를 보고 터보펜이 아닌 데서 보고 있다가 얘가 자주 사용되거나 좀 히딩이 된다, 그러니까 좀 부하가 걸린다 그러면 그걸 리옵티마이즈 하려고 하는 작업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시어처럼 막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고려 없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막 하는 것, 엔진들이 하는 건 일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웹 어셈블리를 좀 괜찮네, 빠른 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데모를 보시면 이게 웹 어셈블리로 한 거거든요. 유니티 엔진 갖고. 아, 뭐 광원 이런 효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티브 코드가 아니니까 컴파일드 된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브라우저 내에서 돌아가는 코드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계산 들어가는 부분이 웹 예, 어셈블리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겠죠. 예, 엔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맥북이 안 뜨거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뭐냐면 게임 에뮬레이터 있잖아요. 어, 어때요? 젤다 떼레레 어, 이런 거. 어, 그다음에 이거 제일 유명한 그 유니티 엔진 해서 탱크 게임하는 거. 이게 또 장점이지, 웹 API 쓸 수 있거든요. 얘는 웹지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웹 플랫폼은 그대로 쓰면서 C나 언어들 네이티브 환경에서 갖고 있던 그 장점 그대로 있잖아요. 걔를 어떻게 보면 혼종 같은 그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하더라고요? 못하다? 이렇게 돼요? 이런 거 되고. 이제 유니티 사실 같은 웹어셈 게임 엔진은 할 게 많겠네요. 그렇죠. 딱 보면 알겠지만, 그 나중에 타입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대부분 그 우리가 돔하고 이런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이 컴퓨팅 파워 필요한 그 DST나 그런 멀티미디어 계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거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 언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였지? 문 닫고 창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그거 있다. 이게 지금 그 구글 I/O에서 작년도에서 설명한 건데, 이제 기존에 자바스크립트가 타는 구조거든요. 펑션에서 뭐 소스에서 AS3 만들고 언어 디바이스 코드 만들고 터보펜 통해 가지고 분석하고 뭐 이런 거 백엔드 잡고 이러는데, 이런 게 다 웹 어셈블리 바이너리를 바로 여기 아까 호브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바로 들어가 버려요. 실행 자체가 엄청 빠른 거죠.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리옵티마이즈도 안 되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건 이제 앞으로 뭐가 계속 나올 텐데, 그 64비트 이런 거 이제 자바스크립트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쉐어드 메모리, 쉐어드 스레드 이런 거, 워커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뭐 이제 어떻게 구현할지 모르겠지만 멀티 스레드가 이제 지원될 거라는 거. 피스레드처럼 쓰면 아마 그게 뭐 들어갈지 그건 잘 모르겠네. 사실은 SIMD가 제일 커요. 3D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배열이 뭐 2x2가 있으면 그걸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다는 건 좀 큰 장점이고, 그 코덱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뭐야 ASM.js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서브셋이고 자바스크립트 내에서만 해결하려면 사실 그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제 시작을 하려면 웹어셈블리가 되게 좋은 건 확실해요. 그래서 근데 뭐 모든 사람한테 정확한 용처가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연산 부분을 좀 숨기고 싶다. 보안 부분적으로 뭐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어떤 연산적인 부분들 뭐 사실 용도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이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부분만 아니라 동적 라이브러리처럼 생각을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뭐 간단한 연산 부분 같은 거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거 바이너리로 불러드리면 사실 그러니까 UI 쪽이랑 관련 없는 것들, UI 메인 스레드 이런 것들 타지 않는 것들 부분을 이제 저희가 뭐 만약에 모듈을 할 수 있으면 다 모듈을 잠시만요. 만든 다음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아, 뭐 하는 거야? 택배 왔나? 그러게. 진짜네. 오. 심지어 잘못 왔어. 이거 자르지 말아야 돼. 아, 죄송합니다. 현관에 전화가 와가지고. 현관에 전화가 와요? 아, 네. 네. 이건 안 자르도 되죠? 네네, 괜찮습니다. 자르고 되게 은근히 귀찮아요, 이게.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되게 헤비한 SP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그 모듈을 짜서 웹어셈블리로 짤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쪽에 언어가 익숙하니까. 왜냐면 로딩도 빠르고 성능도 빠르고 컴파일만 하면 되는데 제가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임포트도 뒤에 가서 보시면 되게 쉬워요. 똑같아요. 자바스크립트 모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할까 해볼까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짬짬이 예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드 버스킹, 헬로, 월드, 와즘 가시면 이렇게 상황별로 몇 개씩 코드가 있거든요. 그거 잠깐 데모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쉬운 거 있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그 와즘을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맨 뒤에 소개할 거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 가서 보시면 폴더가 좀 있는데 거기 제가 빌드 되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npm 설치 같은 거 하시면 처음에 ASM 처음에 C 랭귀지 보시면 와즘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 있어요. C 언어 코드죠. 그냥 간단한 코드예요. 그 다음에 일단 설명할 때 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그 와즘 API에서 필요한 코드들이 있겠죠. initiate.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패치를 해요. 패치를 한 다음에 그 어레이 버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바이트를 그 와즘 API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임포트 오브젝트 그 환경 변수들이 있어요. 환경 변수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메모리라든지 그다음 해시 테이블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그 특정 API를 꽂아줘야 돼요. 그런 것도 있죠. 그거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 있는 건 다 매뉴얼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EMCC 작업을 하다 보면 EMCC 컴파일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옵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보려고 매뉴얼하게 한 거고 어쨌든 받은 바이트와 그 다음에 옵션 두 개 가지고 이니시에이트 시키면 모듈에 그 오브젝트에 보면 API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쓰냐고 보면 아까 이게 로더거든요. 맞은 빌드를 먼저 해볼게요. 실행이고 제가 그 패키지에 빌드 매크로를 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먼저 요 리드미 보면 참 설명 안 했는데 필요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셋업 좀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돼요. 페이지 가시면 다 설명 잘 돼 있어요. 두 개만 하시면 되는데 EMC 아까 말했던 그 백엔드 쪽 그 LLVM IR을 이제 와존으로 바꿔줄 때 어떻게 쓰는 EMC 스크립트라고 있거든요. 걔랑 그다음에 바이너리 툴kit이 있어요. 이거 두 개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얘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EMCC라고 이제 빌드를 하면 아까 C 언어 빌드를 아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이드 모듈, 뭐 오음 모듈 이거는 이제 좀 다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와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빌드 하면 밑에 보시면 워닝 뜨는데 스킵하고 실제로 이 와준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를 이렇게 로딩하면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인스턴스 익스포츠 안에 이거 그 아까 만들었던 요 함수들이 str, len 이 함수들이 익스포트 돼 있어요. 그럼 저희는 그렇게 호출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약간 특별한 스트링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뭐냐면 env 메모리 버퍼가 뭐냐면 아까 그 이니시에이트 할 때, 로드 할 때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리니어 버퍼를 할당해 준 거예요. 거기다 쓰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저희는 그 버퍼를 쉐어할 수 있어요. 바로 막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웹어셈블리나 웹어셈블리 영역에서 뭐 어플리케이션, 뭐 자바 어플리케이션 영역으로 할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주면 거기다 써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액세스를 이렇게 스트링 얻어내는 건데 얘는 이제 그냥 유인트에서 K2 코드로 바꿔주는 거 한자씩. 시어너 옛날에 시어너 하신 분은 알겠죠. 배열에다가 정수 넣어놓고 그 아스키 코드 값을 바꿔주고 그거 작업하면 출력이 돼요. 그래서 데모를 한번 보면 인스톨만 하면 다 되게 해놨어요. 자, 별건 아닌데 어쨌든 와집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와집 두 개 패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랬던 이니시에이트 과정 통해서 그 저희가 배열 준 거 통해서 스트링 이제 인식한 거고요. 요게 이제 실행하는 건데 얘는 이런 식으로 시어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웹팩이 막 그 나좀 지원할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 지원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네는 ASM에서 컴파일한 것만 일단 지원돼요. 그래서 이게 옛날 ASM 코드거든요. 피보나치. 요거를 얘는 여기 보면 좀 크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빌드를 좀 복잡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ASM에서 와슴 만들고 와슴을 다시 임포트 엔바이러먼트 파일을 와스트에 받고 뭐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건 스킵해도 돼요. 왜냐면 안 쓸 거니까. 안 써도 돼요. 안 써요. 오히려 뭐가 좋아졌냐? 파셀 쪽에서 겁나 좋아졌어요. 대박이에요, 대박. 아, 솔직히 언어는 지금 러스트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스트가 모질라 쪽에 지원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러스트라와 와즈미 둘이 지원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러스트 먼저 봐서 뭐 러스트는 메인 넣어줘야 되거든요. 스퀘어를 하나 만들고 얘는 러스트 C에서 차라리 아예 와슨 컴파일을 시킬 수 있어요. 러스트 C 써서 그 타겟에 뭐 이렇게 언론 이건 이제 좀 다른 거 있거든요. 옵션이 있는데 넘어가고 RS에서 아웃풋으로 와준 빌드가 되거든요. 로딩은 아까랑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웹 API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일단 언어 자체에서 지원하니까 그냥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얘도 스퀘어 건데 아까 똑같이 익스포트 된데 스퀘어 함수가 여기 있는 게 익스포트 된 거거든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밀고 있는 거 러스트 라세 파센 이게 어떻게 하냐면 얘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잘 알겠어요? 얘는 RS 그냥 쓰면 돼요. 와즘도 되는데 여기 이제 RS에서 하면 처음에 맨 처음에 조금 좀 뭐 설치를 많이 해서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그런데 요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파셀에서는 와즘도 써도 되고. 그래서 빌드할 때 보면 파셀은 요것만 하면 돼요. 해볼까? 점점점 쉬워지고 있죠. 그런데 아까 깔아야 네. 된다고 했던 건 다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파셀은 아닐 거예요. 아, 파셀은 필요 파셀은 없고. 자기가 깔 거예요. 뭐 근데 지금 확인 안 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하고 얘를 깔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맨 처음 실행될 때는 오래 걸려요. 뭘 많이 깔거든요. 그냥 빌드하면 이게 실행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거 아예 만들어 버려요. 와즘을. 애드랑 여기 디스트 가시면 이 와즘 두 개 있잖아요. 애드는 RS에서 빌드를 한 거라서 편하죠. 그래서 근데 앞에 거 지금 가면 갈수록 더 편해질 거예요. 뭐 이제 그러니까 옛날 작년에 와즘 제가 왜 이 타이밍에 한 이유가 뭐냐면 파셀 1.5가 나오고 웹페포 나오고 그 다음 뒤에 웹 어셈블리 스튜디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하면 좋은 시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걸 작년에 공부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막 툴체인 다 설치하고 막
이거 뭐 SM을 뭐고 뭐 그래 공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한 게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스퀘어가 RS에서 바로 돼요. 편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예제가 뭐냐 보면 타입스크립트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마줌으로 빌드가 돼요. 대신 이런 거 써줘야 돼요. 타입이 좀 바뀌었어요. 리드에 보시면 이건 근데 정식 그런 건 아니라서 익스페리멘탈 성격이 강해서 추천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빌드 되는 거 봤잖아요. 중간 IR. 그러니까 IR만 뽑아주면 사실은 뒤는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IR 뽑아줄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C, 러스트, 뭐 고,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타입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웹 어셈블리에서 정해져 있는 것들이라서 대부분 지원하거든요. 이제 그거 맞춰서 빌드를 하면 돼요. 콘피그 할 때 요거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셈블리 그 컴프 받아와서 되게 간단한 피보나치 수열 32 받아서 계속 호출하고 그래서 얘도 빌드도 똑같아요. 얘는 이제 ASC 빌드를 이렇게 해서 얘는 좀 좋은 게 소스맵, 원래 소스맵 되긴 하는데 어쨌든 쉽게 해서 와좀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그냥 로더 써서 이거 코드 이렇게 있지. 로더 써서 스퀘어 돌리면 동작을 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로딩하는 건 두 가지예요. 번들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와즘 API를 이용하거나. 그런데 만약에 특정 목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매뉴얼 로드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메모리 할당 부분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는 와즘 로드인데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것들 크기라든지 메모리 사이즈 이런 걸 잡을 수가 있거든요. 특정 목적을 이용하면 그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냥 무난하다 싶으면 저는 이제 번들러 쓰는 거를 제일 선호하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제 베스트 초이스는 러스트 파셀이에요. 엄청 편해요. 제 입장에서. 러스트 파셀 쓰면은 러스트 네. 코드 수정하면 다시 빌드해요. 와츠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번들 자체에서. 그러니까 원래 파셀은 빌드 말고 그냥 서버를 띄우잖아요. 그런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파셀 빌드라고 안 하고 네. 그냥 파셀하고 엔트리. 네. 한 노드 같이요? 네네네. 그게 돼요? 되겠죠? 되겠죠. 그럼 러스트 그건 코드 수정하면은 다시 컴파일 그렇겠죠. 해가지고. 네. 그래도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그 JS 임포트 한 거랑.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JS도 만약에 ES 2000, 바벨 타야 된다 그러면 패스 똑같은 거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완전 편한 거잖아요. 완전 편할 것 같죠. 완전 편할 것 같지. 더 편한 게 나왔어. 아, 더 있어요? 더 편한 게 나왔어. 네, 나 이것 때문에 소개하려고 그런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게 딱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웹 그냥 웹만 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아, 스튜디오. 네, 이게 나왔어요. 이제 할 만큼 했구나. 이제 돌만큼 돌렸구나. 보시면, 소식 다 있어요. C, 러스트, 어셈 스크립트, 마트에서 하는 좋다. 것도 있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근데, 뭐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렇게 다 와, 장악을 했구나. 그거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보시면. 그렇네. 선식하고, 빌드하고, 아무것도 깔 필요가 없어. 이런 거 하면 선식 나오잖아요. 이야,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이거만 다운로드 하면 돼요. 다 하고. 이거 지금, 네. 이건 지금 와트예요, 와트. 이거 볼 수 있는 거 와트. 이건 S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바이너리, 역 컴파일러? 예, 역컴파일러 아니고 중간에 만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ENB 이런 거 세팅을 여기다 할 수 있거든요. 없네? 메모리 어, 베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왜냐면 여기다 바이너리 좀 이상하잖아. 그것 때문에, 실제로 얘 다운로드 되나? 이거 클로저 같이 생겼네. 여기 리스프랑 비슷할 거예요. 거기서 따서 다운로드 되네. 그러니까 이거 쓰면 돼요. 어, 이런 걸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딱 나온 거 보고, 제가, 지금 소개하면 딱 좋겠다. 음,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웹 어셈블리를 뭐 이렇게
개념도 어렵긴 한데 솔직히 그 시작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뭐 툴체인 깔고 그런 거 막히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좀 매뉴얼하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만든 예제 쓰고 저희가 만든 예제 쓰시면 되고 계속 추가할 거니까. 왜냐면 유즈 케이스가 더 많아질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좀 그냥 단순히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될걸? 이게 얘도 로더거든요. 바이트 인스턴스에서 메인 호출하잖아요. 그럼 하나 추가해볼게요. 뭐라지? 얘도 할까요? x 인트 1 x 플러스 1 하고 JS1 여기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복사할게요. 지우면 되겠다. 이거 잘 안 보이죠? 애들 30 세이브. 세이브 안 했나 보다. 친절해. 세이브를 해야 돼요? 세이브 해야겠죠? 된 건가? 런. 안 되는데? 이거 된 거예요? 빌드 다시 눌러야 돼. 눌렀는데? 잘못했나? 애들 애들 엑스포트에 애들 10에 40 밑에 한 줄은 빈 줄이 나왔어요. 그러게 뭐지? 얘 익스포트 안 했나 봐. 네, 됐어요. 됐다. 쉽죠? 그러니까 감 잡기는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분들은 이거 보고 이거 한번 정독 하시고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막 주저주저 했던 게 다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보고 보시고 그 다음에 설치 이거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원래 스튜디오 해서 감 잡고 내가 볼 때는 뭐지? 내가 타입스크립트 했으니까 뭐 타입스크립트가 낫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러스트 해보고 싶다 러스트 난 C 했으니까 C 하고 싶다 그럼 C 골라서 빌드해서 다운받아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나오지? 왜 이렇게 글자가 깨져 보이죠? 글자가 많이 깨지나요? 이거 윈도우라서 그런가? 네, 제 지금 윈도우 이런 윈도우 차별적인 발언을 아니, MVP라고요. 편집해 주세요. 폰트가 잘 안 보이는데? 알래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왜 크게 보이기, 작게 보이기 막 이런 걸로 폰트를 그 화면 디스플레이 배율을 조정해야 될거든요. 레티나처럼. 방금 좋았는데? 좀만 더 크게 해주세요. 확대하니까 괜찮은가요? 예, 그 정도쯤 됐어요.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시작할게요. 네. 잠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이 코멘님이 그 바벨 7 업데이트 돼서 소개해 주실 텐데 혹시 뭐 간단한 소개 소개요. 네? 어떤 걸 소개하면 될까요? 뭐 하고 있는지 누구신지를 우린 그래도 몇 번 했어요. 네. 저는 김혜성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작은 솔루션 회사에서 경영 특례로 회사 다니고 개인적으로 개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요새는 자바스크립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직접 셋업을 하는 거를 좋아해서 바벨 7도 직접 이제 써보면서 조금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웹은 안 해도 다른 거 개발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웹도 하고 좀 회사에서 이것저것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웹에도 관심이 많고요. 네, 딱 공부하기 좋은 시기 같은데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팬님 모시고 제가 네, 뭐 다른 얘기. 아니, 네 그러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혹시 네. 그 저번에 제가 정리할 때 사실은 정리할 때가 베타 40이라서 지금 좀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내용이 엄청 많아서 이걸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예전에 정리한 거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예. 것 같아요. 변경사항이 이제 크게 조금 이번에 크게 있는 게 사실은 저번 바벨 6 변경사항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일단은 패키지명이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저 충돌이 그 풀스크린으로 해서 잘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예, 잘 보여요. 그 패키지명이 전부 바뀌어가지고 네. 수정이 불가피하고요. 이 부분 기존 설정이나 그런 부분들 직접 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깔고 이제 이름도 다 바꿔줘야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설정 파일에 들어가는 이름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쪽이 특이한 게 실제 패키지명은 이제 바벨 프리셋 인브인데 설정 파일에는 바벨 인브라고 이제 숏핸드를 적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지 않으면 계속 틀리게 되더라고요. 헷갈려서. 네. 네. 그리고 앞에 이제 여기도 스코프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게 약간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커스텀 바벨 플러그인 같은 거 쓰는 경우에 이제 공식인지 아닌지가 이 스코프로 구분이 된다는 거 정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바벨 플러그인들이 이름 규칙이 그 문법별로 그냥 문법의 풀 명칭으로 이제 쭉 나열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표준인지 아니면 아직 표준에 포함이 안 돼 있는지 이런 거를 구별을 하려면 일일이 다 트래킹을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프로포설이라고 이제 아직 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문법들은 이름을 다 바꿔서 실제로 표준에 포함된 문법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준에 이미 포함된 플러그인들은 그 언제 포함되는지 연도가 다 들어갔었는데 이것도 이제 다 빠져서 문법 이름만 알면은 다 검색해서 쓸 수 있게 됐고요. 그래, 이 연도 관련해서 프리셋들은 이제 이번 버전부터 해가지고 디프리케이트 됐고요. 그다음에 스테이지 프리셋도 디프리케이트 논의가 됐었는데 이거는 다음 버전까지는 계속 유지보수를 할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이제 바벨 메인테이너들이 인부 프리셋 사용을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프로젝트들 여러 군데 보면서 느낀 거는 대부분 이제 바벨 프리셋 2015랑 스테이지 0을 넣어가지고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최대한 이제 인부 프리셋을 사용을 하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스테이지 프리셋도 아마 그 다음 바벨 8쯤 되면 디프리케이트를 싹 시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은 그 바벨 이슈 트래커 뒤지다 보면은 뭐 바벨 프리셋 스테이지 제로 이런 것들을 바벨 프리셋 데인저러스 뭐 뭘로 이름을 바꾸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이거를 좀 지향을 하는 쪽으로 이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 지원 종료된 버전들 이제 다 드랍이 됐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것 때문에 있었던 그 내부 코드들이 좀 빠지면서 좀 가벼워졌어요. 25% 정도? 기본 원래는 이제
모든 플러그인들에 보면은 바벨 런타임이라는 게 데브 디펜던시에 들어있었는데 이게 다 빠지면서 조금 패키지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바벨 코어도 버전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 원래는 이제 바벨 코어 말고 바벨 CLI만 깔아서 스타트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바벨 CLI만 깔면은 바벨 코어가 안 깔렸다고 이제 경고가 뜨게 되고 피어 디펜던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버전을 명시적으로 맞춰서 사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바벨 코어에 또 종속성이 걸려있는 다른 외부 라이브러리를 쓸 때 이게 조금 버전이 잘못 맞지 않는지 이거를 명시적으로 좀 패키지 제이슨에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바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제가 직접 세팅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뭐 웹팩처럼 그 자바스크립트 모듈로 설정 파일을 쓰게 이제 지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바벨RC를 이제 그 제이슨으로 적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용해가지고 조금 핵을 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좀 가능해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좋네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래서 조금 기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많아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바벨 플러그인을 만들고 하는 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뭐 크리에이트 어, 리액트 앱이나 크리에이트 리액트 네이티브 앱이나 다 자체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으니까 간단한 건 안 만들어도 되겠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큰 거 하나가 타입스크립트 프리셋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이거는 TSC를 쓰는 게 아니라 아마 그냥 플로우처럼 네. 트랜스 파일만 해주는 것 같아요. 문법 트랜스 파일만. 음,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거 에디터를 쓰면은 사실은 이제 타입스크립트 셋업을 안 해도 에디터 지원은 잘 되니까 저는 이걸로 작은 프로젝트를 몇 개 셋업을 해보니까 쓰기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제 큰 프로젝트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상하건대 이제 바벨 로더로 이제 타입스크립트 웹팩 설정할 때 타입스크립트 로더 별도로 안 타고 조금 이 파이프라인을 줄일 수 있을 거로도 예상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 사용하신다는 분들은 많이 못 봐가지고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프리셋 타입스크립트를 추가를 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 바벨 트랜스파일 할 때 타입스크립트 문법이 싹 없어지는 식이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하나 변경이 된 게 원래는 그 바벨 리액트 프리셋에 플로우 프리셋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따로 설정을 안 해도 플로우 프리셋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플로우를 쓸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들어가가지고 플로우도 프리셋이 별도로 분리가 돼서 리액트랑 플로우를 쓰려면 따로 설정을 해주게 됐어요. 설정이라고 해도 여기에 이제 프리셋 하나 추가하는 거 정도? 그 정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액트 쓰시는 분들은 그 JSX 프래그먼트 문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빈 태그로 감싸주게 되면은 그 리액트 프래그먼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축약 원래 안 문법. 됐나? 원래 안 됐었나? 저도 이게 원래 안 되는지 몰랐는데 그 리액트 문서에 이제 안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바벨 7부터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전에 됐던 걸로 제가 잘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프레그먼트를 썼었나 봐요. 저렇게 추격 문법을 안 쓰고. 네 아니면은 이제 리액트 프리셋 자체 프리셋 같은 데서 미리 추가를 해놨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무튼 이게 바벨 7 리액트 프리셋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원래는 내장 객체를 상속을 못 했나 봐요. 이게 가능하게 됐다고 네, 이제 원래 못해요.
네. 아, 하지 그런가요?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바벨 아예 7부터는 이게 가능하다고 이제 음, 공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신기하네. 에러, HTML 엘리먼트 이런 애들을. 에러 외에는 굳이 그렇겠죠. 에러 외에는 굳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강조가 되는 거는 사실 인풋 프리셋인데, 계속 다른 프리셋이라는 게 사실 플러그인을 그냥 묶어 놓은 거거든요. 한 번에 로드할 수 있게. 근데 그게 조금 한 번에 묶다 보니까 불필요한 트랜스 파일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뭐, 이게 유연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인풋 프리셋인데, 네. 근데 바벨 6까지는 인풋 프리셋이 기능이 많이 부족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른 이제 프로젝트들에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인풋 프리셋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폴리필 옵션 중에 유저지 옵션이 들어가서 그 쓰게 되면은 실제로 트랜스파일을 할 때 코드에서 썼던 기능만 폴리필을 넣도록 트랜스파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음, 그 인풋 프리셋이라는 게 네. 브라우저 타겟이나 노드 타겟이나 이런 걸 정해놓으면은 그 타겟에 맞춰가지고 적당한 플러그인들만 골라서 로드를 해주는 프리셋인데, 그때 이제 폴리필도 같이 쓴 것만 이제 로드할 수 있도록 트랜스파일을 해주는 옵션이고, 요거는 이제 데모를 하면서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버라이드는 이제 어, 바벨이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new.babel.js.io인데, 이 새로운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버전 선택하는 게 있어요. 왼쪽에 작게. 네. 네, 마스터로 들어가면은 지금 도큐멘테이션이 되고 있는 중인 바벨 7의 문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업그레이드 가이드나 뭐가 바뀌었는지 같은 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음, 예전에 이제 여기 블로그 포스트에서 저 오버라이드란 옵션을 소개하는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 네. 문서화는 안 된 것 같아요. 뭐지? 네. 풀타임을 하고 있으면서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예전에 블로그 보고 제가 이해한 걸로는 이 기능이 음, 웹팩에 네. 로더 설정할 때 음, 테스트 정규식 같은 거 줘가지고 네. 로더 적용할 범위 지정을 하잖아요. 네. 네. 이것도 그거랑 똑같이 그런 범위 지정을 통해 가지고 네. 그 로드할 플러그인이나 프리셋 옵션이나 이런 거를 오버라이드를 시킬 수 있어요. 음, 룰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어거지긴 하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정규식으로 파일 확장자를 잡아가지고 JS면은 플로우를 쓰고 뭐 TS면은 타입스크립트를 쓰게도 할 수 있어요. 음, 트랜스 파일을. 그런 식으로 이제 옵션이 하나 생긴다고 하는데 아직 문서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해당 PR은 이제 머지가 돼 있는 걸로 봐서 곧 이제 사용 예 같은 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하고요. 바벨 성능이 그렇게 많이 타나요, 빌드에서? 그렇죠. 그런가? 누적을 저런 건 항상 누적으로 생각해봐야 돼요. 곱하기니까. 내가 100번 60%면 꽤 하면 크죠. 네. 네, 내가 그럼 100번이면 그냥 뭐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그, 그 툴링에서 그런 게 그런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간 같은 거. 항상 번들러들 자랑할 문구가 네, 있죠. 맨날 그렇죠. 속도 가지고 브리징 싸우죠. 맨날 그걸로 싸우잖아요. 지금. 네. 누가 더 블레이징 네, 패스트냐. 누가 더 브리징한가? 다른 단어가 없나 봐. 그리고 이제
또 바벨에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이제 바벨 업그레이드라고 이제 이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하는 좀 스크립트 셋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에다 대고 npx 바벨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냥 싹 바꿔주는 식이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투두가 이렇게 쭉 있는데 아직 다 안 됐어요. 좀 투두가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그 크리에이트 네. 리액트 앱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프로젝트 이젝트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실행을 해봤는데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패키지 제이슨만 잘 바뀌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짜인데 이해해야죠. 어떻게 될지 기다려. 모르겠어요. 이게 라스트 커밋이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계속 하겠죠? 나중에 레프트 패널 만나면 물어볼게요. 아, 만나러 가시나요? 아니 그 자이트 원데이 컨퍼런스 가는데 나오던데?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뭐 리액트를 사용하고 있거나 뭐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인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벨을 직접 셋업을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게 준비되는 거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이런 애들을 뭐 통칭. 제네레이터라고 얘기하고 뭐 네, 프로젝트 뭐 이니시에이터 뭐 생성기 뭐 이런 거 제네레이터라고 하겠죠. 네, 뭐 네. 이런 제너레이터들을 보니까 다 똑같이 네. 하나씩 자체 프리셋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문제는 이게 바벨 6 기반이라서 음, 같이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러지 않을까? 코드를 조금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바벨 인풋 프리셋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음, 여기 뭐라고 코멘트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들을 아마 바벨이 자체적으로 대체를 하지 않을까 하고, 부분적으로 작업이 된 것도 있고 아예 안 된 프레임워크들도 있고, 또 파셀 번들러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바벨 7 이슈가 열려 있거든요. 아마 파셀이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까요? 예, 이게 그거 그 메인테이너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 파셀이 많이 네, 빠른 좀 편인가요? 아까 봤잖아요. 웹팩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웹팩은 좀 제너럴하게 가고 싶은 거야 걔는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근데 루비 그 파셀은 그냥 러스트 박아버렸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게 그렇게 만드는 애 성향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제임스 걔 누구지? 그 여기 에브로머치인가? 에브로머 하여튼 걔는 되게 안 받아줘요. 잘 안 돼. 되게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야 아마. 음, 아브로모치인가? 아브로모. 가지고 대부분 이런 자체 프리셋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도 또 바벨 6를 써가지고 뭐 바벨 7을 어거지로 쓰려다가 이제 뭐 데브 디펜더시에 바벨만 잔뜩 있고 막 그렇게 되던데, 이거는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바벨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은 조금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해보세요. 네. 빨리 해서 주세요. 응? 네. 네, 저희는 날로 먹고. 우리는 저런 거 해보고 하기엔 싶은데. 너무 젊지 않아요. 뭐야? 왜, 나이가 문제 있는 왜, 건가요? 왜 우리예요? 왜 우리? 아닌가? 아닌가? 나는 정말 할 만큼 했어, 거기서. 제가 옛날에 요맨 팀이었거든요. 어, 요맨이 저런 거 하는 거였거든. 아, 진짜 말도 못했어.
온갖 플러그인 다 나오고 막 그 다 테스트해보고 막. 그 난립하던 때 막 너무 지겨운 거야. 그래서 그때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타입스크립트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TSC 써주세요. 그냥 되니까 그치, 신경 그치. 쓰기 싫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소식 중 하나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아, 헨리 완전 레프트패드 완전 부러워. 네. 풀타임으로 이제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막 패트리온 이제 계정 만들어가지고 막 받고 그러더라고요. 네, 꽉 그거 찼어요. 네, 5달러 내니까 이제 블로그 포스트가 보이는데 처음에 이제 뭐 아, 됐어요?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이렇게 막 올라오다가 갑자기 일주일째, 일주일째 이렇게 뜸하게 올라오다가 뭐 이거 누가 보기는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막 그러니까 달 단위로 올릴 거라고 막 그 5달러씩 돼요? 5달, 네. 저는 다른 사람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풀타임 한다 그래서 넣었는데 지금 이제 먼스 단위로 바뀌었어요. 저는 옆에 오른쪽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예, 세 번째 신드레소로스 음, 10달러 이야, 완전 우와. 부러워. 멋있다. 저 정도 해줘야지 오픈소스 하려면. 이거 다 지미가 좋아하는 거네. 아바 X. 저 사람이 제 그거요. 그 코드 리뷰어였어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어썸 시리즈의 아버지. 아, 그런가요? 예, 처음 만들었어요. 제가 어썸 어쩌고저쩌고. 더 있을까요? 뭐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없는데? 더 없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풋 프리셋에 좀 플러그인이 많이 추가가 됐고 스테이지 3인 플러그인도 몇 개 추가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바벨이 가지고 있는 프로포설 플러그인들이 구현이 돼 있는 게 조금 더 많이 있어서 그것들은 이제 프로포설스 레파지토리에서 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좀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신규 기능이. 자바스크립트가 약간 어디까지 가나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재밌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뭐 옵셔널 체이닝이라던가 있구나.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네. 그 가드 해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거 아니면은 TSS 지금 되지 않아요? TS에 포함이 돼 있나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안 써봐가지고. 그다음에 정규식도 이제 유니코드 정규식이나 네임드 그룹이나 자체적으로 언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원래 라이브러리 썼었는데 저는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바벨에서 먼저 구현이 나오고 하니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뭐 인풋 프리셋 같은 거는 조금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도 좀 데모를 살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까요? 아니면은 뭐 이 네, 정도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네. 혹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방송 시간 얼마쯤 잡고 하세요? 인당 30분? 인당 30분이요? 그랬었어요? 원래 그 정도였었어요, 원래. 그렇죠. 근데 더 이상 하면 힘들어요. 네.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죠? 왜 또 개발은 또 우분투야? 윈도우에서는 개발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안 돼요? 이거 VM웨어인가, 그러면? 네. 네. 이렇게 많이 해요? 윈도우 쓰면? 나 몰라. 아예 몰라서 안 써가지고. 아니요, 개발 안 돼요? 저는 VS 코드로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VS 코드. 네. 친 MS적인 발언인데. 쉘은 어떻게 해요? 네? 쉘은 어떻게 해요? 쉘 저는 그냥 CMD 쓰고 있습니다. CMD? 그냥 그거요? 콘솔 그거요? 네네네. 네.
오, 장난, 와, 장난 아닌데? 근데 사실 CMD를 잘 안 써요. 음. 그럼 VS 코드에서 윈도우즈에서 이거 터미널 넣으면 CMD가 나온다는 거죠? CMD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파워쉘도 가능해요. 파워쉘. 네. 음, 원래 요즘에는 파워쉘로 많이 미는 분위기인데, 네, 제가 뭐 알겠습니다. 몇 번 사용해 보니까 저는 빌드할 때 말고 안 쓰거든요. 잘. 음, 네. 역시 윈도우. 네. 네, 저는 예. 윈도우에서 하긴 좀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한 헬로 월드 코드고요. 그냥 트랜스 파일 어차피 트랜스 파일만 보여주는 거라서 있는데 일단은 바벨 RC를 조금 지우고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어떤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정지를 한번 저희가 잡담을 해가지고. 네. 그 바벨 이제 아까 설명드린 트랜스 파일이 그 예. 동작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인풋 프리셋에 대해서 인풋 프리셋이 그런 감지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 드랍 음, 시켜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스크립트를 내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인풋 프리셋을 로드를 하고 예. 이제 트랜스 파일을 하면 코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엄청 길게 나오는데 사실 제 노드 환경이 지금 노드 9거든요, 버전이. 노드 예. 9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몇 개 빼고는 다 그냥 실행이 될 수 있는 코드인데, 그런가요? 이렇게 트랜스 파일이 되는 게 이제 기존 바벨 프리셋 이제 덩어리들의 문제였거든요. 예. 이 인풋 프리셋이 지원하는 게 뭐냐면은 브라우저 리스트라는 이제 쿼리문이나 예. 아니면은 그 브라우저 타겟별로 예. 인바이러먼트 설정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예. 이제 그 버전 타겟을 지정을 하면은 그 타겟에 맞는 플러그인들만 골라줘요. 예. 그 브라우저 컴파티블 테이블 이런 데 있는 정보들 가지고 예. 실제로 추가로 트랜스 파일이 필요한 문법만 예. 이제 드랍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제 버전이 노드 9이니까 노드 9을 적으면은 뭔가 잘못됐네. 이렇게 이제 실행이 원래 다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노드 버전을 커런트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드 환경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실행하는 환경마다 조금 버전도 다르고 네. 뭐 서브리스 환경에 올릴 수도 있고 좀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커런트로 적으면은 그 노드 프로세스에 있는 버전 정보를 가져와서 트랜스파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노드뿐만 아니라 브라우저도 뭐 여기다가 브라우저 리스트 정보를 적어가지고 뭐 마지막 2개 버전까지 아니면은 뭐 점유율이 1% 이상인 것만 뭐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i를 지원을 해야 되면 i 버전을 명시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이제 트랜스파일도 이제 바벨이 하는 역할 중 하나고 바벨이 하는 다른 역할 중 하나가 이제 코어.js 같은 폴리필들 묶음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바벨 폴리필이라는 패키지를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사실 지금 이제 86kB로 잡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환경에는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이거는 그래서 아까 use built-ins라는 옵션을 쓰면은 이거를 제 환경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트랜스파일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코드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이제 필요 없는 폴리필드를 다 뺐으니까 작아지게 되고 그만큼 실행 시간도 단축이 되겠죠. 이제 4.2KB 이제 솔트 메서드만 이제 폴리필이 불러와졌고,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제가 솔트를 안 썼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코드인데 이번에 추가된 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된 폴리필만 추가하도록 하는 옵션이 이제 추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설정을 이렇게 하면은 불필요한 게 싹 없어졌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는 실제 소스 코드랑 거의 똑같습니다. 좋은데. 왜냐면 그럼 넥스트가 빨라졌나 좀? 넥스트 6에서 7 썼다고 얘기했더라고요. 벌써요? 네. 엄청 빠르네요, 제이. 그러니까 메인터의 성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져서 웹팩 욕을 얼마나 하든지 웹팩 포 욕을 바리바리 같이 막 씹었어. 그런가요? 파셀을 정말 잘 나온 거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써보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아마 근데 웹 개발하는 환경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 타겟 좀 낮게 잡다 보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 좀 작은 프로젝트나 아니면 서버 사이드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알고 있으면 유용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원래 쓰던 이제 2015 뭐 레이티스트 이런 통째로 불러오는 프리셋들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설정만 외우고 있어도 조금 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예,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쯤. 네. 굉장히 혹시 잘 봤어요. 네. 혹시 다른 부분 질문하실 거? 충분히 많이 잘 봤습니다. 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 미국이야? 사실 되게 오랜만에 네. 바벨을 봐요. 제가 나도 대부분 그래요, 솔직히. 직접 설정하는 경우가 요즘엔 없겠더라고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옆에 제가 있는데? TS를 쓴 지 오래돼서 네. 네, 바벨을 본 지 굉장히 좀 오래된 느낌이라서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근데 저는 근데 그래도 이제 바벨이 이제 TS를 지원을 하면은 바벨을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요? 조금 더 이식성이나 파이프라인에서 조금 글쎄요, 그러질 않아. 네, 그러지는 않나요? 네, 그리고 바벨 TS에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실제로 네, 엄청 많이 쓰나 보네요. 네, 실제로 많이 쓰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이. 굳이 바벨로 옮겨 탈 필요는 잘 모르겠어요. 바벨이랑 그 다르죠. TS랑 약간 컨셉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바벨 TS가 TS 스펙 자체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안 되는 타입을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 내에서 쓰고 있거든요. 되게 어드밴스하게 공격적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게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 내가 볼 때는 거의 다트인가 뭐 자바인가 뭐 이럴 정도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바벨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파일 해주고 이제 폴리필까지 같이 해주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TS는 폴리필 안 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느낌이 좀 보다 보니까 되게 느낌 다르네요, 이제. 처음엔 되게 문법은 어떤가요? 타입스크립트가 이제 원래 자바스크립트 슈퍼셋이라고 해서 처음에 나왔잖아요. 근데 네네네. 나중 문법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 같은데 보통 어느 정도 속도인가요? 그게 바벨처럼 미리 플러그인이 나오진 않을 거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다 TS 그쪽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들의 생각이 원칙으로 되게 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새로운 피처를 지원을 하더라도 뭐 트랜스파일 할 때 뭐 그러니까 완벽하게 바벨처럼
모든 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스펙을 오히려 타입스크립트의 그러니까 그 자바스크립트의 미래 문법을 타입스크립트에 가서 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바스크립트의 미래 버전의 어떤 스펙들 중에 지금 필요한 거는 빨리 갖다 쓰는 편? 이렇게 보이는 게 더 많아요. 네. 그럼 뭐 스테이지 넘버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요?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바벨은 TC9이랑 같이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TS는 그러니까 걸음 자체가 달라요. 걔네는 걔네만의 어떤 그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필요하면 쓰고 자기 거 더 넣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바벨 TS를 되게 종속적으로 쓰는 사람은 바벨 TS를 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간단하게 쓰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 같으면 뭐 모르겠지만 나는 아예 안 쓰니까 바벨은 아예 안 쓰니까 그런 게 다 싫어. 귀찮아. 그거 막 제일 딴 건 다 괜찮은데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못 쓰는 거, 디스트럭터 못 쓰는 거 그거만 좀 어떻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타입스크립트에서요? 아니요, 그냥 저는 최하위 버전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에서요? 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스프레드를 못 쓰는 거는 조금 그럴 때가 있어. 오브젝트 어사인 써야 되고 막 이러면 그걸로 쓰면 되게 편한데 뭐 그런 거 빼고는 그렇죠. 크롬은 되는데 노드에서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내용 잘 봤습니다. 알차다. 알차다. 오랜만에 집중해서 감사합니다. 별로 준비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다른 사람이랑 원래, 집중하면서 들었어. 준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이 자리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미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냥 오시라고 했어요. 새로 부탁한 게 아니잖아. 확실하게 해야 돼. 원래. 근데 이거 왜 만든 거야? 근데 이거요? 예. 저 공부하다가 네. 어디 이제 다른 리액트 네이티브 미더에서 라이트닝 토크 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김에 발표 자료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내용이 모자른 것 같아서 뭐 따로 글로 쓰고 그랬어. 지금 완전 차고 넘쳤어요. 네. 네. 다음에 또 혹시 소개해 주실 거 있으면 플로우도 했던데 다음에 한번 또 네, 좀 대립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하면은. 아니요, 저 대립하지 않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가요? 되게 밸런스 있어요. 나 안 쓰고 나 아무것도 안 쓴다. 나 솔직히 아까 그 코드에서 그 라스트 콜론 되게 걸렸는데 그죠. 되게 습관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런 거 누가 쓰나 했더니 나 습관적으로 지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프리티어가 다시 살려주고. 저는 습관적으로 쓴다. 저는 원래 C부터 배워가지고 그거를 습관적으로 쓴 다음에 리뷰할 때 다 지워요. 저도 C 20년 했어요. 근데 나 요새 세미콜론도 안 쳐. 네, 시작할게요. 예. 뮤온이라는 거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 뮤온이라고 하는 이게 아니구나. 뮤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보게 됐는데 이 프로젝트는 여기 막 뭐 이런 뭐 어떤 거다라고 막 써 있는데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이죠. 뮤온 is 포크했다. 네, 일렉트론 프레임워크를 포크했다 이거예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볼 때는 위에 보고서 무슨 얘기지 이거 그럼 일렉트론 같은 게 나왔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보니 일렉트론을 포크한 프로젝트예요. 그럼 당연히 일렉트론이랑 거의 사용법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론 하신 분들은 네,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요 브레이브라고 하는 회사인지 뭐 단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회사예요, 회사. 회사예요. 요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싶었는데 그 브라우저가 무슨 자기네들이 엔진까지 만들고 막 이런 레벨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크롬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막 광고를 안 뜨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더 크롬의 브라우저 성능을 높인 어떤 브라우저를 우리한테
함께 쓰자라고 제안하는 형태의 그런 회사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용이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회사면은. 제일 먼저 광고하는 거는 이 브라우저가 빠르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광고를 차단해 준대요. 그리고 당연히 당신의 뭐 이런 보안적인 거를 더 좋게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어떤 브라우저를 만들다가 이 브라우저를 만들 때 일렉트론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일렉트론으로 만든 그 엔진이 요 뮤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이제 따로 포크 떠서 우리한테 써보라라고 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크롬의 소스를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바꿔치기 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일렉트론 안에 있는 그 크롬 소스를 바꿔치기 했고,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는 크롬의 익스텐션을 여기다 추가해서 같이 띄울 수 있다. 그리고 네, 맞아요. 시큐리티가 좋아진 이유는 원래 일렉트론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렉트론의 렌더러 프로세스에서 노드를 사용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그 샌드박스를 깨는 형태의 어떤 지원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막은 거예요. 그래서 풀 샌드박스라고 부르는 게 원래 그 일렉트론에서 렌더러 프로세스에서는 그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 그냥 리콰이어 해서 쓰면은 뭐 노드도 쓸 수 있고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관련된 그 모듈들을 그러니까 OS 레벨을 건들 수 있는 모듈들을 갖다 쓸 수 있었는데 요것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그 소스처럼 스크립트로 그냥 넣어서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만 돌아가는 형태의 어떤 소스만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패치를 한 거죠. 네, 사실 저 패치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치 해본 경험에 따르면 이제 일렉트론의 풀 소스를 클론 받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원하는 부분 소스를 수정하거나 저 위에 나온 것처럼 크롬 소스 제거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크롬 소스 넣어서 그걸 다시 컴파일해서 다시 올려놓는 거죠. npm 패키지에. 그 패키지가 뭐냐면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다큐멘테이션이 구려요. 완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테이션을 보러 갔는데 없어요.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렉트론의 다큐멘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뮤온만의 특별한 다큐멘테이션을 우리한테 뭔가 주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일렉트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이거를 받아서 그렇게 캐치하고 추측해 가면서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설명이에요. 설명 수준이. 아니, 초기 상태라서. 네네. 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일렉트론이 림크론 콘텐츠 따로 썼잖아요. 걔네가 네네. 장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근데 네. 만약에 그러니까 상용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그게 꼭 장점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소스 랩에서 빌드를 하고 그래서 크롬 익스텐션도 동작되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아예 독립된 모듈에서 그리고 일렉트론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갔다 왔던 게 최신 버전 빌드하는 게 스텝이 되게 막 느려졌잖아요. 네네네. 모듈레이션을 너무 딱 잘 해놨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서 제 느낌은 NWJS랑 일렉트론이랑 장단을 막 섞어놓은 애 같아.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NWJS 되던 거, 뭐 여기서 되던 거, 뭐 예를 들어서 API 레이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일렉트론이 좋으니까 거기 거. 크롬 브라우저에 데디케이트 돼서 익스텐션이라든지 크롬 자체를 소스 랩에서 뭔가 패치시켜가지고 잘 쓸 수 있는 거 NWJS에서 갖고 오고 그런 느낌이라서 좀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너무 자료가 없어요. 네, 자료가 아직 너무 없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도 추측이야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진짜 그거요. 마크랑 나랑 딱 봤을 때 이 리드미 보고 다 추측한 거예요 그냥. 진짜 추측한 거예요. 추측 완전. 리드미 보고 요렇게 만들었겠구나. 그리고 아니 실제로 샌드박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저 만든 애가 아까 제가 나왔던 브레이든이라고 그 모질라 있던 애예요. 아, 그 모질라 있던 애가 그 성추문인가? 뭐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아, 성추문은 아니고 좀 여성 발언 이상했나? npm이요? 아니 모질라에서. 모질라에서도. 아, 모질라에서 그 저 아까 브레이든이라는 애가 사람이 쫓겨났어요. 음, 그래서 저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갖고 자기 알던 애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브라우저는 거의 브라우저 레벨의 지식은 거의 탑 티어죠, 그 사람이. 그러겠네요. 뭐 이렇게 컨셉을 잡고 저런 컨셉을 잡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브레이브 브라우저 나왔을 때는 그냥 새로 만들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네, 포킹해서 네, 안 만든 거죠. 뭐 이렇게 네. 안 만들었. 아니, 사실은 브라우저 엔진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모질라 아니 뭐 무슨 개코 엔진 뭐 요새 이름 뭐지? 퀀텀 들어간 거? 뭐 그런 거 만든 건 아니죠. 네, 네, 네. 응이 그래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닥스거든요. 닥스 가보면, 아, 이거예요? 지금 이거? 네, 아니, 이게 이거- 지금, 이게 아니, 그, 네네. 여기 써 있는 게 다 일렉트론의, 일렉트로 거예요. 저거. 네, 일렉트론의 마크다운 그 페이지를 다 가지고 와서 아마 고칠 예정이었는데 귀찮아서 안 고쳤던가. 네, 그리고 지네는 아니까 뭘 굳이 써?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변경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 변경점이 거의 없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은 여기 밑에다가 아 그러면 우린 다 비슷한데 뭐만 달라라고 설명을 그쵸. 해주든가.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앞에 내용 보면은 여기서 뭐 익스텐션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럼 어떻게 쓰는데 그치. 아니 이게 설명. 설명서면은 아 어떻게 쓰는지는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서 저도 막 이슈를 막 뒤져다 나와서 쓴 건데 어쨌든 뭐 저도 그렇고 지민도 그렇고 일렉트론에 대한 일렉트론을 실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깔아봤어요. 깔아보면 뭐 대충 뭐 좀 틀린 어떤 점이 틀리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제 뭐 이거 사실은 원래 이 프로젝트 레포지토리 들어가면 여기에 원래 제일 먼저 써 있는 게 여기쯤에 있어야 돼. 여기쯤에 npm 인스톨 뭐라고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없어갖고 아 이거 뭘 어떻게 하라는 그럼 이거 포크 뜨라는 거 나보러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뮤온 퀵이라는 레포지토리 가면은 되게 심플한 요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론 받아서 npm 인스톨하고 npm 스타트 하면은 딱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나오는데 이거는 소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npm 스타트 했으니까 패키지.js는 안 보여요? 네. 네. 한번 줄이 네. 좋아요. npm 스타트를 하면은 node setup.js라 해서 이거 좀 다르다. setup.js.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면 그냥 일렉트론을 띄우는 거라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 필요 없고 패키지.js에 보면 메인이 일렉트론의 메인이잖아요. 그럼 요 main.js가 일렉트론의 메인 프로세스니까 여기 들어가면 뭐가 다르겠지 했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로드 URL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이 주소가 사실 요건 거죠. 그러니까 지네 홈페이지를 띄워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오케이 뭐 지네 홈페이지 띄운 거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자기네들 뭐 샌드박스 풀 지원하고 막 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주석에다 써놨네요. 주석에 보니까 원래 우리는 그 파일로 접근하잖아요. 네, 뭐 여기다 이제 파일 프로토콜로 해서 뭐 위치를 지정하고 하는데 여기 이제 크롬에 뭐 브레이브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 폴더 이름에 뭐 인덱스 HTML 하면은 요 인덱스 HTML이 브라우저의 렌더러 프로세스에 뜨겠죠. 그리고 요 부분은 예전에 그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스크립트 매기고 그냥 여기서 바로 require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크롬에서 노드를 완전히 뺐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탭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면
렌더러.js 가는데 렌더러.js 가면은 요렇게 저는 사실 이 글로벌 객체 이거를 처음 봤어요. 크롬이라고 하는 거를 쓸 일이 아, 그래요? 없었으니까. 예, 아, 쓸 일이 없어. 크롬 앱이나 익스텐션 개발 안 해봤어요? 네, 그쪽은 안 해봐서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바꾸고 여기로만 바꾸면 index.html이 떠요. 근데 뜰 때 저 이거 뭘로 띄웠더라? 아, 이걸로 띄웠죠. 아, 그걸 안 해봐가지고 그 마크가 잘 그렇구나. 네네. 크롬 그래서 API에 쓸 게 되게 많아요. 처음에 그래서 예, 좀 헤매다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일렉트론으로 띄울 텐데 이 일렉트론은 여기 이렇게 일렉트론 프리빌트. 저는 여기서 약간 실망했거든요. 왜? 일렉트론이 이걸로 바뀌었죠. 음, 네, 그래서 실망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좀 느리다라는 느낌을 이 패키지 이름에서 받은 거예요. 그때 얘네 포킹했나 봐, 그때. 얘네 요새 놀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띄워보면 이제 이게 나오죠. 그리고 이 크롬 오브젝트가 나오고 그 한번 찍어보세요. 프로퍼티 한번 누르실래요? 어떤 거요? 밑에 거. 언더바 프로퍼티. 아니, 저 오브젝트 나온 이렇게요? 데서. 아니요. 아, 맨 밑에 거, 오브젝트 나온 데서. 맨 밑에 요거? 거. 예. 네네. 어이? 뭐 없냐? 저게 다요? 저게 다요? API가? 네. 아, 런타임. 크롬 런타임. 위에, 네. 오브젝트 보시면, 여기 있다. 맨, 네. 아니요. 아니, 위에. 요 런타임 아니고요? 그것도 괜찮나? 아, 요거. 예. 네네. 이런 게 있는데요. 내가 아는 API랑 조금 다른데? 그게 아닌가 봐요. 크롬 쪽 API가 아닌가 봐. 나 그걸 더 포팅한 줄 알았어요. 어, 아, 네,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뭐가 궁금하냐면은, 그냥 니네가 최신 버전 쓴다며,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버전을 찍었죠. 예. 네,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찍어봤더니, 크롬이 64예요. 아, 높네요. 그죠? 이 정도면. 하이하네. 네네. 지금 일렉트론이 60쯤 됐을 거예요. 60이나 61쯤 됐을 이번에 건데, 올라갔죠. 예. 59네요. 아직 레이티스트는. 이 상태인데, 이제 또 한 가지 실망한 포인트는, 노드가 노드 올리는 건 뭐. 좀 게으른가 보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오픈했나 봐. 그래서 오픈소스를 했나 봐요. 아, 해달라고. 도와주세요. 누가 좀 올려달라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찍어봤더니 이런 느낌, 지금 이 상태이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궁금한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은 샌드박스라 그랬으니까. 네. 그럼 렌더러 프로세스랑 메인 프로세스랑 통신하는 게 일렉트론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 네. 얘는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여기 주석을 봤더니, 네. 얘네는 chrome.ipc 렌더러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어요. 네, 그거 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대충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서, 네. 그냥 크롬에 IPC 새로 뺐구나. 렌더러 점 on 하고 여기다가 뭐 네. hello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해봤어요? 아니 해봤죠. 이렇게 하고 네. 메인에서는 뭐 우리 맨날 하던 식으로 네. 메인 점 윈도우에 웹 이거 안 떠. 잡았어. 컨텐츠에 샌드 이거죠, 그죠? 그래서 hello 이렇게 하면 근데 또 이게 또 에이씨 짜증나. 셋 또 바로 또 이거를 옮길게요.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그러면 얘 어디 갔죠? 혼자로 안 했죠. 네, 여기 월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통신해야 돼요. 이게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거죠. 그 익스텐션 어떻게 설치하는지. 네, 그래서 네. 예, 문서가 없고 제가 익스텐션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슈를 뒤졌더니 누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렉트론에서 세션 가져오고 세션이란 거 원래 없거든요. 네, 네. 일렉트론에. 네, 그래서 크롬에 세션에 있죠, 크롬에. 예, 예. 디폴트 세션에 익스텐션즈에 로드로 여기에다 이제 그 익스텐션 그 들어있는 소스를 패스 지정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좋다. 근데 사실은 일렉트론 개발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보안이잖아요. 예. 그 보안 문제는 지금 얘네가 말하는 보안 문제랑은 좀 다른 거라서.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스 코드 보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샌드박스, 그 렌더러 프로세스의 샌드박스 안에서 노드로 뭔가 하이제킹 할 수 없다. 그쵸. 그러니까 독립된 크롬 프로세스, 크롬 쪽 브라우저, 렌더러 쪽을 아예 독립시켰다, 샌드박스 시켰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롬 네네. 자체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완전 크롬 탭이에요, 탭. 그러니까요. 크롬 예. 탭인데 원래 거기 보면 크롬 단 밑에 보면 그 크롬 OS나 혹은 크롬 그 익스텐션에 쓸 수 있는 런타임 라이브러리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난 그거를 다 그것도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API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을 자기네 거로 바꿔치기를 하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독립된 크롬 탭에 뒤에 노드 있고 통신을 네네. IPC로 하고 여기는 노드 못 쓰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한 거. 그 그래서 일렉트론에서 그 부분을 빼버렸네. 예. 제가 느끼기에는 메리트 있다고 느끼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하는 업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스타일의 일렉트론 포크였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슬랙 메신저 앱.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사실 렌더러 프로세스의 크롬 그 버전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렌더러 프로세스 쪽을 샌드박스 한다고 해서 제가 만드는 앱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니라서 그래서 메리트를 못 느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이제 크롬 익스텐션 개발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롬이 가졌던 일렉트론이 갖고 있던 족쇄를 푼 느낌이 있어요, 사실. 네, 맞아요. 딱 네. 그거고. 오히려 렌더러 쪽이 크롬 브라우저 탭에 더 가까워졌다. 네. 일렉트론은 이제 뷰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크롬을 사용한 크롬 뷰 느낌이었으면, 왜 크롬에서 되던 것들이 많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브레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해제를 한 느낌. 그래서 익스텐션 만들면 좀 뭐 이래저래 쓸 수 있겠는데, 뭐 나만의 브라우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는데. 그렇죠. 네. 브레이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사장님들이 네, 사장님들이 웹 서비스 하는 직원들한테 네. 야, 내가 알아보니까 어디서 일렉트론이라는 걸 들었는데 네. 우리 웹 서비스도 일렉트론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 어때? 라고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샌드박스 안에 넣고 그냥 앱처럼 포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정말 네이티브한 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현재까지는. 그 상태입니다. 근데 얘네가 빠르대잖아요. 최신 크롬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렌더러 프로세스가 필수 웹의 입장에서 그게 장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신 크롬, 빠른 성능. 그렇죠. 네이티브 쪽에 뭘 강화한 느낌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이. 예. 뭐가 겁내 용량이 작다거나 아니면 뭐 쉐어드 형태로 그런 해서 거 아닙니다. 네. 전혀 없는 거죠. 사실은 일렉트론 입장에서 제일 바라는 거는 공용 런타임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59, 60 일렉트론 뭐 1.0, 2.0 설치를 해놓으면 별도로 런타임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 그거 맞춰가지고 딱 M만 맞아요. 가지고 딱 맨날 막 50메가 막 100메가 막 이러니까 이거는 포크 뜬 다음에 일렉트론이랑 따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받는 건가요? 그건 아, 모르겠네. 얘네 7.9에서 멈춘 거 보니까 네. 그 7.91 시절에 포크 뜬 다음에 크롬 쪽 소스 개선하고 연결 API 좀 다듬어서 이제 내놓은 거죠. 근데 크롬 API 받는 거는 머지않은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 일렉트론 API 거긴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네. 음,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음. 근데 일렉트론보다 별로 메리트는 없다인가요? 그러니까 생각하신 바꿀 그러니까 지금 바꿀 이유가 상황에서 있다? 네, 그렇죠. 바꿀 이유가 없다. 안 보이죠. 새로 시작하면은요? 그건 모르죠. 새로 시작하면 이제 어허. 근데 사실 새로 기본 시작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 자료가 없어. 아니 사실 기본적으로 그 일렉트론을 포크 떠서 이제 운영하는 레포지토리다. 이 컨셉이라면은 일렉트론 자체의 어떤 방향과 이 방향이 뭔가 계속 연동이 돼서 흘러가야 돼. 저희도 이제 포크 떠서 이제 일렉트론을 포크 떠서 패치해서 그거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관리 비용 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 정도로 잘 해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렉트론보다 나을 게 전혀 없을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설명에 써 있네요. 저기 보온이지, 그러니까 레버리지, 그러니까 풀파워 크로미움의 풀파워를 쓸 수 있다. 뭐 네네. 레버리지를 가져올 수 있다. 저게 제일 크네요. 그러니까 최신 브라우저, 뭐 최신 뭐 크로미움 기술들, 일렉트론이 좀 많이 늘리니까 아무래도 지금 2.0인데도 60 초반이니까 그러면 그 60 초반이면 V8도 좀 옛날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픈 소스 관심 있는 분들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해보려다가 너무 네네. 어려워가지고 그냥 접었어요. 네. 원래 이렇게 시작할 때 들어가줘야 돼. 아무도 없을 때. 아무튼 이 친구들은 문서를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게. 문서 네. 쓰는 걸로 가볼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저희 오늘 웹 어셈블리랑 그다음에 바벨 7, 그다음에 뮤온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